안녕하십니까, 자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망할 놈의 쇼핑몰 운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 지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식약처 신고를 당해서 조사관한테 조서를 꾸미고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제가 지난 3월 말에 부산 식약처 검사관 님께 소환이 돼서 3시간 동안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3시간 동안 조서를 쓰고 약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고, 벌금이 나오면 전과 1범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지, 처음으로 전과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검사관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엄청 막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막 지금 뭐 사실상 뭐 형편이 그래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더 불쌍한 척하면서 힘들다 좀 살려달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작은 형량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때 얻었던 자문 중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명, 는 잘못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잘못을 했으나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양해를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적는 거, 그리고 반성문, 자필로 이거를 적는 거를 좀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조서 쓰러 갔을 때 진짜 거짓 없이 있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행정명령이 날라왔는데 결과는 예상했던 영업 7일 정지는 받았고 추가적인 벌금은 안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안 생기고 기소유예로 며칠 지나면 이 정보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며칠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어. 한 고비 넘겼는데 이 고비가 끝이 없네 이거 진짜. 쇼핑몰 힘들어 죽겠습니다. 중간중간 영상에 뭐 대박이 터뜨렸던 한 개 제품으로 뭐 1,000만 원 이상 번 뭐 이런 영상들도 올리고 했잖아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다 사실이긴 한데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 노멀하게 제가 매출을 일으켰던 금액이 계속 조금씩 줄어요. 한 1년간 조금씩 줄고 있어 지금. 간혹 뭐 제자리로 돌아간 적도 있지만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중간중간 제가 기획을 하고 찾았던 아이템들이 많이 팔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 뭐 그런 아이템들이 제 한 달 매출의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뭐 차지를 하는 것들이 한두 개 안 들고 나머지 이제 노멀하게 계속 팔리는 제품들이 제 그 매출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품들이 2달을 안 가. 2달을 많이 가면 2달 3달이에요. 이렇게 계속 중간에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로운 걸 발견해서 팔아도 기존에 팔리던 것들도 꾸준히 나가줘야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팔리던 제품들이 팔리긴 하나 그 양이 너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 전략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맞나 싶다 진짜. 지금 사업자 하나는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유메프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네이버는 쇼핑몰이 2개고 그 외에 또 사업자에서 네이버 쿠팡을 또 새로 돌리고 있어요. 롯데온이랑 인터파크 가입 절차 밟으면서 주거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공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개 사업자의 쇼핑몰에만 뭐 10,000개, 5,000개씩 이렇게 채워 넣으면 어느 정도 매출이 달성한다고들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매출 감소에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확보를 계속하고 쇼핑몰을 계속 확보를 해서 등록을 하면 분명 매출은 더 오를 건데 이게 너무 막말로 개노가다거든요. 이거 진짜 생노가다라. 쇼핑몰이 많아지고 저희 사업자가 여러 개가 된다는 게 팔리는 빈도도 늘어나겠지만 제가 정확한 제품을 올리지 못하면 이번에 식약처에 신고받은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도 훨씬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게 유니패스 신고부터 해서 이런 잡다한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기가 뭐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떠들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이렇게 소통방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둘이서 계속 떠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서 오늘은 주저없이 저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직원들 급여 지원금들 그런 것들도 이제 기간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가 안 돼요. 이제 지원금 없이 직원들을 계속 과거에 제가 한 번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랑 청디를 다 써가지고 직원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그때도 뭐 번 돈으로 전부 다 4대 보험비 나가고 부족한 월급들 채워넣고 이러면 제가 남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1년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는 맞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이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많을수록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걸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쇼핑몰의 일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쉽다의 기준은 회사 다니는 일보다 쉽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일보다 쉽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다. 왜냐하면 사무직이다 보니까 몸 쓰는 일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거든요. 비교적. 원래 다 그렇잖아. 몸 쓰면 몸이 피곤하고 몸 안 쓰면 머리가 피곤한 그런 하여튼 그런 일에 비해서 쇼핑몰 일은 쉬워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제가 새로 뽑은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게 서류적인 일이나 이런 작성한 일이나 이런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된 걸 보는 것들이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나 이렇게 금지 성분 제품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 어렵게 다가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지위너나 샵마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들도 배대지 이렇게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직접 일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는가 보더라고. 이렇게 그걸 너무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얘기해주면 탁탁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큰 문제였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계획하고 투자했던 직원 많이 뽑아가지고 확 확장하자 이거는 대실패. 대실패했고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일단 뭐 금전적으로는 실패. 돈을 못 벌었어요. 규모는 좀 확보했고 그나마 그 중에서 몇몇 일 잘하는 직원들을 발견을 해서 그 친구들이 경험치가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은 만들었지만 금전적으로는 대실패. 방법을 좀 더 바꿨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뭐 직원 뽑으실 때 뭐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사람 뽑는 법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되는 거 좋아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물어보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직원들을 이제 계약을 종료를 시키고 연장을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친구들도 정직원이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변환을 시키고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지금 그 구간인데도 생각처럼 많이 증가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좀 기획들을 하고 실행을 옮기고 있는데 다들 초기 단계라서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결과가 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그 결과는 나오지만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 예상했던 것 외의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스트레스 만빵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를 했거든요. 본업을 아침 6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이 한 1시간 걸립니다.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1시간 걸려서 와서 아들 데리고 수영 갔다가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9시 반, 8시 반 식사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뭐 이래저래 하고 하면 10시 이제 그때 또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운동을 제가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은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러 가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이렇게 제법 풀려.
운동을 근데 가볍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빡세게 하니까 이 온몸이 쑤시고 피로감이 더 쌓여서 결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피로감이 더 쌓여서 집에 와서 저녁까지 먹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좀 멍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투잡러가 쉽지가 않다. 원래 계획은 베스트 계획은 작년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자 여러 개 내고 직원들 여러 명 뽑아서 이렇게 팡팡팡 키워가지고 회사를 복귀하자마자 퇴사를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뭐 육아휴직 끝나고 6개월 지나면 또 비용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받고 그만둔다든지.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돼. 그 올해 다 끝나고 내년 인센티브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왜? 저 회사 쪽도 이사를 해야 되거든 곧.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금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대출금 이자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다들 뭐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분들 배 아픈데 자기들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댓글 귀찮다, 메일 더 귀찮다, 전화 더 귀찮다, 뭐 텔레파시라도 쏴주세요. 심심하다. 이게 원래 제가 스트레스를 대화로 많이 푸는 스타일인데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나도 이놈 코로나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디 돌아다니지를 잘 못해요. 이 몸에 병이 많아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자라서 제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주제도 명확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내용인데 그냥 뭐 캠핑장이나 친구 집에서 수다 들듯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타개해야 그죠? 발전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 영상도 그 앞에 영상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타개하고자 유튜버들의 그 비싼 고액 강의들 있잖아요. 안 듣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듣지 말고 제 걸 들으세요. 뭐 이렇게라도 대안이 있으면 제가 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고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능력도 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제가 봐왔던 여러 유튜버들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그 사람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들도 제법 있고 그리고 다른 쪽 나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쪽 나라의 다른 카테고리 팔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 강의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 억지로 뭐 밀어붙여서 해보겠다고 뛰어든다든지 그 사람이 해도 성공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게 절대 안 돼. 장사꾼 타고난 장사꾼 아니라도 뭐 장사꾼이라도 팔다가 적골납니다. 걸려가지고 신고당해서 걸려가지고 쇼핑몰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판매 내역 다 신고하고 조서 꾸미고 한 달 걸려서 한 달. 이게 처음 걸린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몇 달을 제가 날려먹은지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에 누구의 강의를 들어서 누구의 프로그램을 써서 한다고 절대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는 나올 수 있을 수 있어. 짧게나마. 근데 이게 유지를 하려면 내공이 없이 이 쇼핑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진득하니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주식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단타 치려고 생각하다가는 그냥 강사들 배만 불려주고 내 퇴직금, 나의 비상자금 다 날라가고 내 여유로웠던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는데 프로그램을 쓰고 싶더라도 수동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써봤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그 감당을 그 교육해주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공인 어떤 분야를 외에 다른 쪽을 강의를 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몰라서 또 다른 그쪽 셀러들한테 물어보고 건너가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전 하는 단소리인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지금도 요즘엔 좀 뜸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의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혹시나 식약청에 조사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서류를 반성문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반성문 제가 썼던 거 벌금 200만 원 안 받게 만들었던 반성문 소명 자료 이런 것들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냥 막 달라 하지 마시고 좀 진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만 요청하시면 어쨌든 검증됐으니까 저는 그 벌금을 피해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먹고 남은 거 먹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